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은 알고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해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 불장이야. 이거는 불장식이야. 그래서 7, 8, 90이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돼서나. 내가 조금만 더 조금씩만 더 넣어줘도 효과가 확 터진단 말이에요. 개발하고 뭐 하고 이 말도 안 됩니다. 팔아제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돈을 또 더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돼.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아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케팅은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심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오늘은 홀 포장에 대해서 마케팅 어떻게 많이 파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자 1월, 2월, 12월이 있어요. 자, 저는 어떻게 끊냐면요, 보통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봐야 돼요. 왜냐면 1년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겨울이 언제냐? 12월부터 2월까지가 보통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3월부터 3, 4, 5까지가 봄, 6, 7, 8 여름, 9, 10, 11 가을이거든요. 근데 다양하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매출이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12월부터 3월까지, 7, 8, 9, 10, 11월까지 요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환절기예요. 환절기. 3월부터 4월 이게 환절기. 그래도 이제 환절기. 10월부터 환절기.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의 달. 대한민국의 보통 전체적인 1년 흐름입니다. 1월이 설날, 보통 이제 한 10월이 추석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방학. 그다음에 보통 여름 방학이 7월쯤이죠. 방학. 여기는 이제 여름 휴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매출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기준이냐면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시면 저는 한 3년 동안 봤어요. 키워드를 보면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버거킹, 그다음에 뭐 또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이 환절기 그리고 이 여름 특수, 요게 특수입니다. 특수 보통 음식점. 그 다음에 이게 비특수,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이게 4번이에요. 이렇게 1년 주기로 맞추면 보통 1월부터 시작은 아니에요. 12월, 1월, 2월, 3월 정도가 두 번째로 장사가 잘 되는 시기.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시기는 7, 8, 9, 10이에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4, 5, 6 세 번째 장사 잘 되는 분기고, 그 다음에 10, 11, 12 이거 요 사이 제일 장사가 안 되는 시기. 근데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거단지 또는 음식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특히 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적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 기술, 돈을 쓰거나 할 때는 1년 단위로 돈을 써야 돼요. 매출이 떨어지면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쓰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 10일에 이제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 축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대학 축제나 나들이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이런 뭐 날씨 좋아서 이제 뭐 회사, 이제 뭐 단체 운동회 할 때는 매출이 떨어져요. 그 대신 단체 주문이 올라가죠. 단체 주문이.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셔라는 거야. 보통 분석하면 7, 8, 90은 사람들이 더워서 바깥에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특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바깥에 잘 안 나가고 배달 음식을 더 많이 시켜 먹고 포장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음식을 섭취해줘야 돼요, 인간이란. 그래서 좀 강렬한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 보통 음식 바깥에 먹는 것들이 다 강렬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7, 8, 90이 잘 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돼서다. 그 시기가 7, 8, 90이에요. 추석 전까지. 보통 10, 11, 12는 사람들이 이제 가을, 제일 선선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고 보통 이제 나들이 가거나 이제 행사,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써요, 보통.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동계, 추우면 바깥에 잘 안 나가죠. 근데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죠. 사람들이 움직이기에. 그래서 2위입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 업종들이에요. 특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12월이 제일 피크고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일상적인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그런 것들이 이 시기란 말이에요. 치킨 매출도 이쪽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환절기가 중요해요, 환절기. 환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기후변화나,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적응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망률도 환절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는 또 매출이 또 낮아져요.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환절기에도 그게 있어요. 사람이 덥고 추우면 안 좋아진다고 볼게요. 안 좋아지는 시기는 이제 환절기부터 올라가는 거고, 좋아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환절기 매출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게 환절기 기점입니다, 보통 데이터를 내면은. 그래서 요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돼. 인간의 움직임, 그리고 뭐 가정의 달. 사람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의 분기와 국가가 정해놓은 특수한 날, 빨간 날, 이런 것들로 움직여져요. 매출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비 오고 이런 날도 막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이렇게 씁니다. 1년 단위로 씁니다. 그리고 기업들에서 돈을, 월급을 주고 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이 12개월 안에 예산에 맞게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6월 세금, 종소, 그 다음에 이제 1월, 7월 부가세. 세금이 내죠. 세금을 왜 적었을까요, 제가? 세금 낼 돈이 세. 이걸 적은 이유는 우리 경쟁사들, 경쟁 음식점들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을 쓸 때, 네, 다른 사람은 또 마케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무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돈이 없어. 네. 1년 안에 어차피 나가는 게 부가세, 종가세, 부가세예요. 이때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 예산을 넣기 힘들단 말이야, 조금. 그리고 일반 소기업들은 더 힘들어. 네. 왜냐면은 부가세랑 이런 것들이 목돈처럼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돈을 또 더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마케팅은 이거예요. 1000만 원을 쓰면 1억 효과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넣으면 경쟁이 높아지니까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져.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효과가 더블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적인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케팅은 이게 원리예요. 이걸 아시고 사장님들이 내 동네 상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가경동이면 가경동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네.
네이버나 이런 거에 가경동 맛집이나 이런 걸 노출이 되려고 이 법칙을 아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값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몰리는 달이 있어요. 7, 8, 90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갈구하기 때문에 7, 8, 90은 돈이 더 많이 나. 예를 들어 비트코인 불장이야. 이거는 불장 시기야. 사 먹으려고 돈이 몰리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더 조금씩만 더 넣어줘도 효과가 확 터진단 말이죠. 7월에 넣어야 돼요. 돈을. 마케팅, 대형 마케팅을. 12월 말쯤 1월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2, 3을 특수를 봐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겹쳐지죠. 부가세를 내고 설날인데다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하는데 이때 넣으면 효과를 더 지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4, 5, 6, 10, 11, 12 초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떨어지겠죠. 우리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돼. 근데 보통 사람 장사가 안 되면 돈을 이제 집어넣어.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돈을 넣으면 조금 올라. 왜냐? 다른 사람도 다 넣으니까. 안 넣을 때 넣으면 올라가. 근데 다 넣는데 넣으니까 똔똔똔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돈을 넣어갖고 안 되냐면 그 이제 했던 플랫폼들이 이제 안 해. 한번 했던 건 안 한다. 효과가 없다고 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똑같이 올리는데 이때 올리는 거랑 이때 올리는 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때 올렸는데 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기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10, 11, 12는 보통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냐면 재방문율을 유지시키고 홍보 마케팅은 최소화시켜서 정비하셔야 돼요. 정비하시고 인건비 수익률 환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설적인 결함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마케팅을 준비하시고 신메뉴 개발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7, 8, 90에 개발하고 뭐 하고 이 말도 안 됩니다. 팔아제껴야죠. 4, 5, 6에 점검해요. 4, 5, 6에 7, 8, 90을 이제 팔아제끼려고 4, 5, 6에 점검해. 매출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죠. 아 매출 떨어지는가 보나. 뭐 쉬셔도 됩니다. 근데 점검하셔야죠.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복리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원래 기업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한 4, 5, 6, 10, 11, 12는 이제 그거고 굳이 이제 또 마케팅적으로 보려면 신규 고객은 조금 예산을 줄이시고 재방문율 고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치시켜서 평균 매출값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1년에 쓰는 돈이 합리적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적절하게 돈을 써야 되고 시기에 맞게 돈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심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알려주셔가지고 모두가 같은 시기에 마케팅하면 용기 있는 자만 할 수 있죠. 100명이 보면 100명 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나를 신용하는 사람도 있고 신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끔 자기가 투자를 해서 효율을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아는 사람은 알고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해요.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넓혀졌죠. 온라인 판매 사업에 힘을 가하는 게 있고 홀 포장에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 판매는 소위 말해 배달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덥고 추울 때, 그렇죠. 집에 있을 때. 근데 여름은 왜 매출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더워서 온라인 판매도 올라가는데 식욕도 돋는다. 겨울은 식욕은 돋지 않는다. 나가기 힘드니까. 근데 힘들어서 온라인이 올라가서 매출이 오를 뿐이에요. 그리고 홀포장. 자, 홀포장을 언제 많이 해야 될까요? 홀포장은 뭔가요? 내가 직접 그 매장에 찾아간다. 귀찮다. 귀찮잖아요. 네. 귀차니즘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 언젠가요? 돌아다니기 좀 좋은 날씨일 때. 그렇죠. 이날이에요, 이날. 4, 5, 6, 10, 11, 12초. 네. 제일 돌아다니기 좋죠. 그러면 마케팅을 돈을 쓰는데 1번 네이버에 투자를 한다. 2번 당근에 투자한다. 3번 인스타에 투자한다. 4번 배달업체에서 쿠폰 상단 광고 등을 한다. 5번 유튜브. 이건 또 나중에 다룰 거예요. 엄청 많아요. 네이버에서도 뭐 리뷰 댓글 달기, 블로그 상단 광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스 상단 광고, 그 다음에 뭐 당근에서도 이제 노출되는 거, 인스타에도 뭐 먹방 애들 초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전자찌라시 돌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1번, 2번, 3번, 5번은 홀포장이에요. 홀포장. 사람들이 배달시켜 먹을 때 네이버 찾나요? 잘 안 찾죠.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양산 맛집, 뭐 경기도 맛집, 뭐 아니면 양정동 맛집 치잖아요. 네. 네이버예요. 네이버 홀포장. 당근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성향이 좀 배달도 있지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스타. 찾아가. 인스타는 이제 조금 비주얼이 또 좋아지네. 이렇게 들어가요.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찾아가는 것들을 찾아가기 힘든 계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떨어지겠죠. 사실 높아지긴 하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는 4, 5, 6, 10, 11, 12 초에 요것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1, 2, 3, 5번. 근데 강화시키더라도 전체 예산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 근데 7, 8, 90은 어차피 홍보비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네이버나 이런 비용보다는 높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이게 더 높아야 된다는 거지. 자금에 대한 규모는 이게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런 성수기에 비수기에는 자금을 낮추더라도 퍼센테이지를 이쪽에 더 쏟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자금을 잘 이용하면서 1년 단위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일단 전체적인 큰 단락이고 여기서 이제 뭐 특수 유행하는 것들이나 질병 관련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또 매출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또 흐름을 한번 파악했어요. 왜냐면 이거 깨닫기 힘들거든요. 저도 3년 이후부터 이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업종에서는 1년 단위로 매출이 언제가 높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제 국밥을 먹지? 국밥은 날씨 조금 이제 선선해지거든. 이럴 때 나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찜이나 곱창 전골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선선해질 때 자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선해질 때는 다른 데는 자금을 못 넣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줘야 되고 이 데이터는 주거단지 내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그리고 칼로리가 좀
좀 있는 그 분석표였어요. 1년간의 분석표. 네. 그러니까 장사가 왜 어렵고 폐업이 되냐면 네. 이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잘 해서 안 들어가요. 장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의 회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그냥 음식만 잘 나가고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맛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분석 기법이나 예산을 잘 어느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쟁력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잘 쓰냐에 대한 부분이고, 돈을 쓰면 무조건 매출은 올라가요. 돈을 1,000만 원 쓰는데 내가 2,000만 원 하다가 2,500만 원 못 찍겠어요. 1,000만 원을 쓰는데. 근데 그 1,000만 원을 잘 쓰자 이거지. 그러려면 이거를 분석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노트를 하나 A4용지 하나 까시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적으시고 포스기 키세요. 매출 쫙 보고 그 다음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중법은 언제 사람들이 땡기지? 딱 체크를 하고 그때 내 마케팅 자금을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보통 매출 떨어지면 마케팅 비용 돈 넣어가지고 노출 좀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기별 이렇게 조금 예산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저축합니까? 저축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난 안 쓰거든. 개인적으로 쓰되 일부 비용을 남겨놓습니다. 안 될 때 쓰는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잘 안 해요. 많이 하면 그래 해갖고 뭐 오늘 랍스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치시키고 다시 쓰고 이런 자금을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자꾸 이게 뭐 1+1은 2다가 아니고 네. 내가 쓴 돈은 그냥 쓰면 안 돼요. 내가 데이터로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환산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한번 쓰고 그냥 치워. 근데 이제 그럼 한번 쓰고 치우면은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마케팅은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시 그냥 일을 할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나 제가 이게 개인 매장 하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로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로스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를 쌓아서 딱 필수한 돈만 넣어서 매출을 올리게끔 하는 노하우를 제가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써서 효과를 확 보는 애들이 있는데 100만 원을 써도 효과 미비한 점을 찾아서 이거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을 한 개를 다 하는 게 아니죠. 100만 원을 두세 개를 하는 거죠. 그럼 두세 개 중에 효율을 체크를 하고 잘 나가는 거는 놔두고 나머지 두 개는 또 나중에 버립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넣고 갑자기 2,000에서 4,000만 원 되는 매장 없어요. 그런 것들은 TV 한번 진짜 대형에서 와가지고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거는. 그런데 진짜 실력으로 마케팅으로 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은 매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한 달에 200~300만 원씩이라도.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데이터가 계단을 쌓기 전에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거를 시종을 해서 한번 믿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수수료 너무 비싸다고. 그게 다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한테 돈을 더 주고 위탁을 안 시키려면 내가 돈을 조금씩 쓰면서 알아야 돼. 내 거를 만들어야 돼. 이것도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억 10억 돼요. 이 자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알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A4 용지 지금 시간 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녁에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내 매장에서 1년간 어떻게 매장에 손님들이 올까? 그리고 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 그리고 평균 마케팅 50만 원 넣었을 때 이때는 50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이때 50만 원이니까 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올랐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장님들은 조리만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조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매출이 맞춰지면 조리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은 하나의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도 사장님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 그냥 자르고 넣고 내가 어떻게 정으로 이게 아니고 사회적인 가치에서 내가 진짜 기업인이나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음으로 분석하고 매출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거를 키워나가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시기에 또 계속 버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오늘은 좀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거 성향 이것들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좀 다룰게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 안 돼. 이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겠습니다.